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6월 11일, 네,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그죠? 6월 11일인데,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잘 올라왔고요. 현재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간 보면 이제 미국 선물도 오르고 있는데, 일단 해외 증시 간략하게 이제 체크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캔들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일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 장 마감 시황부터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이제 급등으로 잘 끝났죠. 어떤 날은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코스피 지수가 강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제 굉장히 꾸준하게 잘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예, 코스피 지수가 0.59%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1.06% 이상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의 예, 수경님도 어서 오세요. 네. 비관론자들의 이제 모든 예상을 깨고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도 2.58%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홍콩 쪽은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중국이 2.58%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가 좀 있었죠. 중국 정부가 이제 인프라 지원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호재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제 또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중국 증시도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도 다 빨갛게 예쁘게 잘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면 독일 1.2% 급등 나오고 있고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유럽 이제 유로존을 대표하는 이제 유로스톡스 50 이것도 지금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단기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해외 종목들 잠깐 보시면 네. 잠깐 차트로 한번 흐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보면 네, 이게 이제 다우지수인데 어제까지도 5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어제 1%로 상승 마감했는데 실제 장중에 최대 어디까지 올랐었냐면 1.98%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고 아주 그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죠? 네. 그리고 중국도 오늘 보시면 2.2% 이상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캔들도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그죠? 그냥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거래량도 최근에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독일이라든지 뭐 한 번씩 한번 보세요. 네. 평상시에 독일 증시는 잘 안 보시는데 독일도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지금 일본 증시도 최근에 보면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여기도 지금 6월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주요 국가들 증시들이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쪽도 신고가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불편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식이 자꾸 비싸져요. 5월 말, 6월 초까지는 이제 비관론자들이 하도 그냥 너무 이제 아무튼 좀 비관론자들이 판을 쳤는데 지금은 시장에 패닉이 온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지수도 잘 올라오고 종목도 잘 올라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진 게 아니고 비관론자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비관론자들이 지금 패닉이 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얘기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져드리면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지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잘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종목들도 지금 따라서 상승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정상적일 때는요, 종목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종목이 올라가야지 그 종목의 평균인 이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좀 증시가 좀 이렇게 많이 눌렀고 좀 심리적으로 누른 거죠. 실제로 큰 폭의 급락은 없었는데 미중무역 협상이 불발되는 바람에 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을 때는 거꾸로예요. 지수가 먼저 올라와야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받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올라와줘야 먼저 올라오면 그 뒤에 종목들이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좋을 때는 종목이 이제 막 올라가서 지수가 가지만 시장이 불량할 때는 심리적으로 불량할 때는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종목이 갑니다. 지수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자꾸 이제 머뭇머뭇거리시면 종목만 자꾸 비싸져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지금 빨리 사셔야 돼요. 이걸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식 갈 때 진짜 리스크는 뭔지 아세요? 뭐 미중무역 전쟁, 뭐 세계경제 둔화 이런 게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큰 리스크는 상승장에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지수가 너무너무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빨리 좋은 종목들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황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캔들 얘기를 할 건데, 캔들 얘기를 좀 하면서 지수 얘기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시황 얘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종목 얘기도 할 거지만, 지수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이제 저녁 특강 주제는 뭐냐면, 캔들의 올바른 활용법이에요. 보통 이제 캔들이 뭔지 아시죠, 그죠? 차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트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은 이제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양봉, 음봉이죠, 그죠? 네, 음봉 또는 양봉 이거를 이제 우리가 캔들이라는 게 양초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네, 양초 모양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캔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차트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 음봉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캔들과 관련된 이제 기법 강의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에 보면 하여튼 되게 많아요. 뭐 글로도 많이 올라와져 있고 무슨 샛별형, 뭐 유성형, 뭐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그 캔들 공부하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아주 많이 떠 있거든요. 뭐 유튜브 같은 데도 한번 보시면 이제 많은 기법 강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그냥 무료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낮에 우리 회원들 이제 종목 추천하고 리딩하면서 이제 기법 강의나 아니면 뭔가 설명드릴 때 있죠. 기법 강의를 하긴 해요, 낮에도.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맞는 것만 얘기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랑 상관없는 기법 강의를 어차피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것 위주로만 이렇게 기법 강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캔들의 올바른 활용법, 나중에 이 주제로 또 할 수 있지만 오늘 다룰 것들은 뭐냐면 현재 시장의 상황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제 지금 이제 그 현재 지수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캔들을 얘기하는데 차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캔들은 다시 보죠. 이렇게 상승 나올 때는 양봉, 그 다음에 하락 나올 때는 음봉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죠? 네, 맞아요. 맞는데 이 캔들이 그냥 뭐 캔들 길이가 길면은 좋고 짧으면 별로고 뭐 음봉 떨어지는 거니까 짧으면 좋고 뭐 길면은 뭐 나쁘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캔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 뭐 차트 볼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실 뿐더러 그 수급 있죠? 그래서 수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이해를 해 나가게 되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양봉이 진짜 양봉인지 가짜인지 또는 이제 이 음봉이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가짜 음봉인지 아니면 세력이 정말 팔고 나간 진짜 음봉인지를 가려낼 수가 있게 돼요. 이 정도까지의 경지에 이르시면 여러분들 뭐 단타를 치시건 뭘 하시건 어지간하면 돈을 안 잃으세요. 수익이 잘 나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익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시죠. 그래서 이 캔들을 이해를 잘하면요, 수많은 매매 기법 배운 것보다 이게 더 활용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캔들은 뭐 우리나라 종목도 볼 좋지만 뭐 중국, 미국 이런 차트들도 보면 캔들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돈 한 푼 안 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캔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급이거든요. 수급이고 세력들이 고점 찍을 때 꼭 양봉을 하나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그 혼란시켜가지고 그 물리게 만들어요. 반대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또는 바닥을 찍을 때 이런 이제 가짜 음봉들을 때리면서 개인들을 이제 혼미하게 만들어서 물량을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려낼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양봉에 대량거래 터지면 좋은 거고 음봉에 대량거래 터지면 끝난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배우시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 꼭지에서 옛날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때리면서 장렬히 전사했어요. 장대 음봉 때리면서 끝 이렇게 초등학생이 봐도 이 종목은 고점이 나오고 끝났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력이 방법을 바꿨다 그랬죠. 대량 거래량에 장대 양봉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죽어요. 이렇게 아마 개인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유독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종목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진짜 이렇게 끝나요. 반등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히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옛날 스타일만 고집하시면 크게 돈을 잃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캔들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건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딱 이제 뽑아온 거는 일단 세 가지예요. 네 가지구나.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양봉과 이 음봉, 이 캔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승 초입인지 전고점인지 전저점인지 아니면 어디 매물대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재료가 나왔는데도 음봉이 맞을 때도 있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양봉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처럼 어느 지점에서 이 양봉과 음봉이 발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거래량이죠. 거래가 많고 적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하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느냐, 위 꼬리를 길게 달았느냐. 양봉일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음봉일 때 아래 꼬리가 기냐, 뭐 밑꼬리가 기냐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꼬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꼬리가 왜냐면 꼬리가 길게 달리면 거래량이 많아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음봉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봉일 때 거래가 터졌다, 뭐 양봉일 때 이제 그 신뢰도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목을 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일단 그렇게 입력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뭐냐면 이제 이 아까 음봉, 양봉 하나씩 있죠, 그죠? 실제로 이 양봉과 이 음봉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기술이 들어가는데 대량 거래가 터진 양봉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양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 양봉은요 보통 지지를 해요. 근데 지지하지 않고 그냥 슥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가짜인 거예요. 색깔은 포장은 양봉으로 해놨는데 분차트를 열어서 보면 세력이 팔아먹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 과대 포장 있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요즘에 뭐 마트 가서 과자 같은 거 하나 딱 고르면 굉장히 크죠. 봉지는 꽉은. 근데 안에 열어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죠? 네, 이 안에 내용물이 별로 없는 그런 과대 포장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캔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상한가로 더 나올 까지 생겼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그냥 음봉 떨어지면서 그냥 꺾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과대 포장은 가짜 양봉이죠. 거꾸로 이제 음봉은 저항을 나타내거든요. 주가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막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저항이 아니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이거를 잘 가려내셔야 돼요. 그냥 장대 음봉 떨어졌다고 모든 게 끝났다가 아니에요. 장대 음봉 나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장대 음봉을 때리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양봉을 하나 딱 꽂아놓고 나서 세력들이 막 흔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이게 훨씬 많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한 10개 중에 8번, 9번은 거의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뭔가를 막 흔드는 다음에 급등을 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2배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요, 이 음봉을 때리는 경우는 10개 중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예요. 처음에 급등 시작할 때 장대 음봉을 때리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률이 10개 중에 한 번 정도, 9번은 양봉이고 한 번 정도 음봉이 나오는데 이때는 대신에 이거는 한 3배, 4배 가요. 못되게 하니까 정말 많이 가요. 네. 일봉으로도 볼 수도 있고 주봉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월봉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좀 이따 지수 얘기할 때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 캔들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많고 적으냐, 그리고 윗꼬리가 특히 음봉일 때, 아랫꼬리 저기 양봉일 때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음봉일 때 아랫꼬리가 기냐 윗꼬리가 기냐 그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실제로 양봉하고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양봉은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지를 아예 못하고 그냥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 음봉은 저항이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서 못 올라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색깔은 양봉인데 양봉이가 빨간색이죠. 근데 하는 짓은 음봉인 거예요. 안에 열어보면 세력이 팔아 버려 종목이고, 포장지만 이제 빨갛게 덮는 거죠. 여기 음봉일 경우에는 반대로 색깔은 파란색인데 하는 거는 실제는 양봉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할 정도가 되시면 어지간하면 그 세력이 흔들어 잘 안 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제 그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방에서 이제 전략매도 했는데 보시면 남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일단 고점에서 이제 음봉 윗꼬리가 길죠.
길게 하나 탁 터트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여기 밑에, 여기 음봉이 밑에 부분 여기죠? 여기를 아직까지는 여기 처음 음봉 때렸잖아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대량 거래란 말이에요.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우리도 실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음봉 밑에를 못 올라오죠. 최근에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진짜 음봉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음봉은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올라오다가 못 올리니까 이게 저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얘는 음봉이 맞아요. 음봉이 맞다고요. 음봉 중에서도 강한 음봉이에요. 왜냐하면 음봉이 좀 이제 힘이 약하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요렇게 잠깐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힘이 약하면 같은 음봉이어도. 근데 음봉이 거래가 많으니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가고 그 하단 부분에서 살짝 들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급등 상한가 두 개 나오기 직전에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가짜 음봉이죠. 이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여기에서 박스권을 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맞죠? 네. 자. 세력이 이제 참 이건 자주 쓰는 방법, 자주 쓰는 그거긴 한데 박스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실패한 척하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뚫고 나오다가 실패한 척을 하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세 번째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음봉이 나온 거예요. 박스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이시겠어요? 잠깐만요. 박스권을 실제로 돌파를 했는데 아닌 척을 했는데 뭘 했냐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을 하나 뽑아놨죠. 그러니까 봉 길이는 짧지만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장중에 몇 퍼센트 급등했었죠? 이 정도면은 15% 이상인데 14%네요. 네. 이게 14%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한 6%에서 끝납니다. 이날. 이게 뭐냐면 이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저번에도 실패했는데 세 번째 실패한 캔들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도 꽤 많았거든요. 윗꼬리가 길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네 이거. 끝났네 이거. 그래놓고 밑으로 한번 더 쳐버리죠. 아닌 척을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상한가 깔끔하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이제 이걸 못 견디고 여기서 팔면은 한 2,000원대에서 2,000원 초반에서 파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방에서 이걸 1,000원대에 샀어요. 한 1,900원? 1,800원, 1,900원 정도 샀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다 팔았다.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한 2,200원 정도가 될 테니까 뭐 수익이 한 20%? 아니면 많아야 25%? 이 정도로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그 뒤에서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얼마의 가격이? 4,000원대예요. 그러니까 100% 수익 난다고. 실제로 회원들이 80에서 9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이게 중기로 추천나간 건데 어디에서 매수했겠어요? 요런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중기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고요.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려면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캔들을 이해를 못하면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다 털려버린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죠?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많이 나왔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많이 나왔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나오던 캔들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아직도 이거 이해를 못해요. 전혀 못한다니. 이거 자주 나오는 캔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 가서 속는 거예요. 똑같은 캔들인데 여기 가서 속는 거예요. 진짜 음봉일 때는 또 들어가서 그걸 모르고 낙폭과대나 반등 노리는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되죠.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느낌의 캔들인데 다르죠. 하나는 이거는 가짜 음봉, 뒤에 거는 진짜 음봉이었던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게 진짜 음봉이니까 절대로 이 주식은 이제 여기 위로 못 올라가겠네요. 못 올라갈까요? 그건 세력맘이에요. 지금 뭔가를 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으쌰으쌰 뭘 만들죠, 그죠? 여기서 세력이 성공하면 정거점을 뚫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일로 가는 거죠. 네. 약간은 지금 이제 재료를 모르고 공략하시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하시면 돼요. 아예 못 가느냐? 세력이 맘만 먹으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캔들들은 지금 되게 간단한데
시간상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 다른 것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아무튼 못 지켜내면 이건 밑으로 떨어지고 지켜내면 위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요거 말고 이제 가짜 음봉, 그러니까 이제 가짜 음봉 설명하고 있죠. 아시아나 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보시면 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 4월달에 이제 금호 산업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죠? 처음에 그래서 상한가가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이제 추가 상승 나왔어요. 세 번째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하나 딱 떨궜는데 요거는 가짜였어요. 뭐 이미 지나간 차트니까 다 보이죠, 그죠?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만 당겨서 볼게요. 이 음봉을 하나 때려놓고 나서요. 저점을 잘 보시면 어디냐면 요 상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갭이 있죠, 그죠? 네, 갭을 딱 띄워놨는데 이 갭이 아주 강력한 지지가 돼요. 요 갭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네. 공간을 띄워놨잖아요, 그죠? 공간이란 뜻의 이제 갭, 이걸 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딱 지지라인이었던 거예요. 이 거래도 보시면 현저하게 줄어들죠. 여기서는 거래가 이만큼이었고 그 뒤에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이제 음봉은 굉장히 셌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면서 이제 정확하게 요 갭 여기에서 딱 지지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자리가 한 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략. 근데 7,000원 정도 전후에서 이렇게 9,000원 정도까지 간 거죠, 그죠? 네, 9,000원 근처까지 급등했던 거예요. 그냥 뭐 단타를 쳤으면 꽤 괜찮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갭을 안 메꿨던 이 음봉은 거래도 없었고 가짜 음봉이었죠. 그래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진짜 음봉은 누구냐? 요게 진짜 음봉이에요. 요 두 개는 진짜 음봉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갖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꼬리가 없잖아요, 다, 그죠? 거래량 갖고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물론 이제 뭐 이제 거래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는 30분 단위, 30분 단위 그런 거래가 좀 들어왔을 수도 있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떨어져야지 나중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래가 감소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진짜 음봉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캔들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데서 주식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사죠. 왜요? 거래가 밀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음봉들은 엄청나게 나중에 저항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항이 강한 음봉을 눈앞에 두고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크게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확률이죠. 확률인데 수익이 잘 안 나겠죠. 왜요? 아니 저항이 엄청나게 센데 당연히 목표가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항이 약해야 시원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건데 저항이 엄청나게 센 음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런 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알고서 하시면은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하시니까 좀 힘드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 음봉은 이제 가짜 음봉이었지만 요 뒤에 요 두 개는 진짜 음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랑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딱 갭을 딱 여기서 이제 딱 지지하고서 바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걸 이어서 보면 어때요? 이 갭을 깨고 들어왔죠. 네, 깨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종목이 거기서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옆으로 돌다가 결국엔 나중에 떨어졌죠. 네. 다시 보시면 밑으로 흘러내렸잖아요. 어디까지 내려와요? 갭을 한번 메꾸기 시작하면 여기가 갭의 바닥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갭 메꾼 것도 봤고 거래 터진 것까지 봤으면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인 거예요.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최근에 이제 조금 꺾다가 이제 인수 얘기가 조금 또 나오니까 다시 살려놓긴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디까지 빠졌나? 딱 여기까지 빼잖아요. 이 갭의 바닥 한번 깨고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매꾸로 들어오죠. 네. 올라가다가 딱 이거 또 걸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차트라는 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어렵게 보니까 너무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차트가 어려워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갭입니다. 갭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보셨고, 우진이라는 용어를 볼게요. 우진 요건데, 요게 아까 그 얘기했었죠. 이제 가짜 양봉. 요게 뭐냐면 상한가를 살짝 가다가 마른 캔들이거든요. 요게 상한가 같죠? 아니에요. 상한가 갔다가 살짝 한호가 풀렸어요. 7,540원인데 상한가가 7,530원이에요. 잘 보시면 세력이 참 그렇죠? 네. 살짝 풀린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호가 풀렸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내리죠. 네. 그래도 양봉이니까 여기 맨 밑에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긴 했죠. 네. 거래도 실려서. 근데 하필이면 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날 이제 이게 대북 관련주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하필이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에서 회담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음목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빼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양봉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잡아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싱가포르 회담이 자꾸 싱가포르에 가네요. 올해 2월 말에 있었던 미국이랑 북한 간의 회담이 대북주였는데 잘 끝났어도 하락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눠서 빠졌느냐 한 번에 빠졌느냐 그 차이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가짜 양봉들이에요. 그냥 반등 없이 잡아 빼버리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세 가지 얘기했었죠. 어느 지점에서 캔들은 어느 지점에서 나왔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나 되고 윗꼬리 달았느냐, 아랫꼬리 달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실제 그게 음봉이면 음봉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양봉이면은 실제로 양봉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가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남성 아시아나항공 이제 우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수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눌렸었죠. 그죠? 눌렸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죠. 주가가 떨어질 때 음봉을 때리면서 떨어졌겠죠. 그죠? 네.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분명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죠?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떨어질 때 음봉을 맞고 떨어졌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지금처럼 회복이 되고 있을 때는요. 지수가 먼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 이 앞에 있는 음봉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샀는지, 떨어질 때 외국인이 받았는지 기관이 받았는지 개인이 받았는지, 그게 매물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매물대를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네. 이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격만 보고 차트만 보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급락 전에,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네, 누가 주식을 샀는지, 역시 외국인인지 아니면 이 기업의 사장님일 수도 있죠. 그죠? 사장님인지 기관 연기금인지 누군지 봐야 돼. 왜냐면 세력 중에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개인 세력일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가 반등 나와 보면 알아요. 왜요?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보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려요. 왜냐면 이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 회원들 전용이고, 큰 맥락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까 앞에 것도 중요한데, 그걸 이해하고 넘어오면 이제 정말 세밀하게 수급이 누구게 들어오는지 이걸 분석해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종목 이제 무료 무방에서는 종목 추천한 적이 없으니까 종목 갖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대신에 여기서 이제 지수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한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요.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봉을 때리면서 하락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떤 캔들이 나오면 좋을까요?
어떤 캔들이 하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그냥 이런 거, 아이고, 네. 당연히 이런 거 나왔으면 제일 좋으시겠죠? 이만한 거 그죠? 그냥 한 두 번에 두 방에 딱 끝났으면 좋을 정도로 그죠? 한 방에 한 두세 방에 그죠? 그냥 시원하게 딱 올라오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좋죠 그죠? 네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침에 딱 눈 떴더니 막 미국 다우지수상 5% 정도 급등해 있고 우리나라도 그냥 똑같이 5%막 6% 7%씩 하루에 그냥 급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수는 이제 그렇게는 안 올라가죠. 개별 종목에서는 그런 게 흔하지만 지수는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사실상 이런 건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캔들이 요거처럼은 아니고 좀 짧게 이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쉬지도 않고 계속 뭐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캔들로만 보면은 일봉으로만 보면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요. 왜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일봉으로 보면 가장 좋은 캔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치우고 이런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캔들이 좀 작게 분산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분차트를 보시면 되죠.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니까 이제 분차트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 나오고 비관론자들이 판을 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누르고 지수가 이렇게 크게 급락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지수가 지금 개인들 투매가 나와서 좀 누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좋은 종목들은 자기가 떨어진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온다. 그래서 불량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좀 이겨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떨어진 거 그대로 올라온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올 거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상한가 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연 치유가 돼요. 우리가 손을 조금 이제 심각하게 뭐 손이나 이런데 몸 어디가 다치면 심각하게 다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딱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악재가 있어서 급락한 거 아니면 자연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지수 얘기한다 그랬죠? 네, 지수를 한번 보죠. 코스닥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막 음봉을 때리면서 막 떨어질 때는 이제 좀 막 무섭게 막 떨어지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올라갈 때 어때요?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죠. 대신에 하루에 2% 3% 급등이라기보다는 그냥 1% 아니 1% 미만.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잘 올라가니까 좋네. 뭐 그건 맞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 분차트를 보시면 분차트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왜 있냐면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때 이렇게 음봉을 때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음봉들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저항 역할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저항이 약하냐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저항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약하냐 아니면 강하냐 차이예요. 저항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조금 올라가도 휙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도 휙 누르고 막 이러겠죠. 그죠? 근데 저항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그냥 조금 그죠? 조금 요러다 가겠죠. 그죠?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아까처럼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와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냐? 조금 올라가다가 돌리고 조금 올라가다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계단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좀 강한 양봉이 아닌 이상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수니까 강한 양봉 나올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분차트를 열어보죠. 10분봉으로 볼게요. 10분봉 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나느냐. 네. 자, 보세요. 5월 한 15일 이후에 하락했죠. 그죠? 5월 한 17일. 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떨어질 때 떨어지고 돌리다가 떨어지고 돌리다가 떨어지고 돌리다가 떨어지고 돌리다가 떨어지고 돌리다가 떨어지고 이랬죠? 자,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바닥을 하나, 두 개 잡아놨네요. 이제 대충 쌍바닥이라고 보죠. W자의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올리다가 돌리고 올리다가 돌리고 올리다가 돌리고 올리다가 돌리고 올리다가 돌리고 올리다가 돌리고 이거를 딱 중앙으로 딱 쪼개가지고 반을 접으면 뭐 우리 그걸 대깔꼬만이라고 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술 쪽에는 정말 문에 거의 이제 그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맞지 않아요. 아무튼 반 접으면 똑같은 거죠. 네. 똑같죠. 이게 코스닥지수예요. 개별주를 대표하는 코스닥지수. 그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자기가 하락한 거 그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앞에 지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땐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여기서 비관론자들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딴 거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잠깐 잃어버렸던 돈이 다시 생겨요. 다시 붙고, 그죠? 다시 자신감 찾고 여기서 종목 좋은 걸로 더 신경 써서 밀어붙이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판을 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비관론자들 얘기 좀 그만 좀 들으시라고. 비관론자들 있으면 옆에 그 입에다가 진짜 제가 본드를 바르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냐면 그 비관론자들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털려요. 그래서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된다. 주변에 비관론자가 있으면 그 친구랑 주식 얘기하지 마라. 제가 뭐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차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냥 딱 여기 반 딱 접으면 똑같잖아요. 하락한 거 그대로 올라가네요. 코스닥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단기 급락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불안해 하실 거예요? 단기 급락 나왔다가 또 올라가겠네요. 왜요? 여기다 뭐 그랬으니까. 단기 급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그래 저번에도 이렇게 해놨다가 거꾸로 갔으니까 한번 팠다가 또 열심히 가겠네. 오케이.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런 기회를 준다면 안 주고 바로 가버리면 그것도 고맙고요. 기회를 주면 더 고맙고. 왜요?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거고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그 뒤에 초급등이 나오겠죠? 바로 가버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봐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장대 양봉이 가장 좋습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저도 코스닥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5%씩 이 급등해가지고 그냥 추천주 그냥 다 상한가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한 일주일마다 그래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디 그런 게 잘 나오겠습니까? 그죠? 안 나오죠. 많이 급등하면 3%씩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5%짜리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그거보다 그래서 그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계단식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캔들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10분봉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도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요. 재밌어요. 일봉으로 보면 그래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참 잘 올라오고 있는데 뭐 깔끔하죠. 그죠?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고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오니까 너무 더 예쁜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윗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저항이 약하다. 저항이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윗꼬리가 아예 없으면은 그러면 무저항인가? 저항이 아예 없는 건가? 잘 모르시겠죠? 분차트로 보면 되죠. 분차트를 이렇게 10분봉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자 어때요?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여기 이후 언제입니까? 5월 이제 29일이었나요? 네, 29일 날 5월 거의 말일쯤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밑으로 한번 세게도 아니죠. 살짝 한번 후려쳤죠, 그죠? 이때로 개인들 되게 놀라셨는데 이게 밤에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여기에서 누를 만큼 눌렀었어요. 네, 누를 만큼 눌러놨는데 한번 밑으로 쓱 뺀 거죠. 흔히 얘기하는 과매도 나오고 잽싸게 탁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똑같은 거예요. 들었다가 돌리고 들었다가 돌리고 들었다가 돌리고 꾹꾹 눌러주고 들었다가 돌리고 지금은 눈치 안 보고 그냥 쭉 끌어올려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그거 따라가려고 지금 쭉 끌어올린다니까요. 더 좋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밤에도 나오고 나서. 네. 이게 뭐냐면 앞에 여기를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뭘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는 파생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물 쪽 영향도 있어서 차트만 갖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닥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한 건데 아무튼 어떠세요? 이게 보면 5월 초에 그
하락을 했던 거 있죠. 여기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점 각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그 주시장이 5월달에 좀 많이 눌리고 그래서 많이 힘드셨죠,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그냥 좋은 종목을 매수했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대로 두고 계셨으면 다 회복되는 거였고 굉장히 잘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5월달에 좀 손실이 나셨거나 자신감을 조금 잃으셨으면 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좋은 걸로 교체를 하시고 투자 전략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조금만 이렇게 다듬으시면 정말 좋은 수익들 많이 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저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아까 코스닥지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거의 개별주 위주로 하시니까 코스닥지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결국엔. 그냥 올라오잖아요.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깨끗하게 올라오죠. 뭐 올라가다가 옆으로 돌리기만 하지 밑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쪽에 저항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강하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캔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차트 설명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죠. 이게 수급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끊을 건데 한 가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구냐 이거예요. 개인일까요? 기관일까요? 외국인일까요? 누굴까요? 예, 맞아요. 개인은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에 기관 수급이 참 좋아졌죠? 기관이 좀 올려준 게 맞아요. 외국인은요? 당연히 맞죠. 이거를 수급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항 없이 지금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종목이 본격적으로 들어요.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늦으면 나중에 정말 매우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뭐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급등할 종목들 지금 손에 쥐고 있고 우리 기존 회원분들은 지금 다 준비 맞춰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저항 없이 깔끔하게 올라오는 것들 이제 지수까지 코스닥 지수까지 딱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은 또 내일에 맞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녹화 방송 보실 분들은 유튜브 쪽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쪽에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오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